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감기 때문에 한 3일 공부를 못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컨디션이 또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오늘 조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 제가 그동안 어린 친구들 보면 붙잡고 꼭 했던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 제가 20대 때 했던 결정 내지는 생활 중에 가장 좀 아쉬웠던 것 두 가지를 오늘은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보고 계시는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꼭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학을 가지 않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고 뭐 미국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학을 많이들 가잖아요. 물론 바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에는 때가 있다라고도 얘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가는 게 꼭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제가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갈 것 같진 않아요. 어, 왜냐면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가지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대학을 가서 그래도 기본적인 스펙을 쌓아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70대 다 돼가시거든요. 60대 중후반, 70대 지금 그 나이대 되신 분들은 어, 일자리가 넘쳐났어요. 사실 그때 한국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긴 했지만 다들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또 반대로 그때는 한국이 한참 아무것도 없던 거를 바닥에서부터 새로 갖고 나가고 이제 만들어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넘쳐났어요. 열심히만 산다면 누구든지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열심히 살면서 이제 틈틈이 돈 모으면서 하면 그 돈 가지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 대학을 졸업한다고 취직이 보장된 때가 아니고 학사가 아니라 석사, 박사를 따도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세대고 그래서 메디컬 계열이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근데 심지어 메디컬조차도 말 그대로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그 안정성이 다른 것보다는 높다는 것 뿐이지 그것도 내가 의사가 되면 내가 치과 의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가 보장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의사분들은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벌지만 적게 버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못 버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의사가 됐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페이닥터로 할 경우에 뭐 웬만큼 큰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에 5, 6일 일을 하시면 그 정도는 버시기는 하는데 어 그보다 더 받기는 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상 벌으려면 정말 뭐 스킬이 뛰어나서 모든 병원이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 병원을 개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더 수입을 올리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면은 뭐 탄탄대로가 열리고 수입이 보장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그거는 있죠. 어디를 가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직업적인 안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생계를 본인이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생계를 이어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긴 거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메디컬 계열에 대한 그 선호도가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그거 외에는 뭔가 직업 안정성이라는 거를 바랄 수 없는 시대가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졸업했다고 직업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는 게 정답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대학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뭔가를 고민할 겨를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 가야지 하는 식으로 이제 대학을 다 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육에 쓰는 돈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돈인지, 또 이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제 친구들도 사실은 좀 많은 부분에서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절실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수업료를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가 내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너 대학 다니는 동안은 무조건 서포트를 할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회에 이제 취직을 해서 나가면 일머리 없는 공부만 해본 바보인 채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대학을 오래 다녔을수록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바로 가지 않으면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에서 2년 정도, 2년은 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그 기간 동안 내 생계를 오롯이 책임지는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알바자리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알바 한 번 안 해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이제 알바라도 해본 사람이 낫긴 한데, 알바만 가지고는 어른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이나 이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진다는 거의 무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게, 당장 내가 아파서 3일을 일을 못하면 다음 달 보험료 낼 돈이 없는 사람과, 보험료 뭐 차비 뭐 월세 낼 돈이 없는 사람과, 내가 이번에 아파서 한 3일 일 못해가지고 알바비가 10만원 좀 덜 들어왔어. 엄마한테 한 10만원 더, 이번 달만 10만원 더 달라야지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10만원 이번 달엔 더 못 쓰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직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지만, 제가 제 생계를 완전히 책임지기 전에 가졌던 일에 대한 태도와, 제가 제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일을 했던 그 시점의 제 일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라요. 책임감도 전혀 다르고, 이건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어, 책임감 있는 것 같은 친구들도요. 본인이 알바를 해서 월세를 내야 되고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가끔 되게 책임감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친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시기라 그만큼 성숙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를 다들 거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용돈 벌이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월세 방을 얻어 나가서 내가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뭐 생활비 내고 다 하면서 내가 번 돈으로만 사는 그 시기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진짜 이렇게 아픈데도 약을 먹고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서럽다.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하는 일은 아직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직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냥 잠깐 일하는 거지 뭐 용돈벌이처럼 하는 거지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그런 일은 대체로 굉장히 월급이 적어요. 최저시급 이상 주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법정 노동시간에 맞춰서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이랑 받으면 뭐 맥시멈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뭐 투잡을 뛰는 게 아닌 이상은 한 200만 원 안팎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한 달 풀로 일하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4대 보험 뗄 거 떼고 실수령액을 받으면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안전에 문제가 없고 너무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 그리고 단지 하나, 지하 하나, 옥상처럼 곰팡이가 피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너무 들어가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진짜 누울 곳만 있는 그런 데 말고요. 그래도 침대라도 하나 놓을 수 있고 화장대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월세집을 찾으면 못해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관리비라는 게 붙거든요. 도대체 관리비로 갖다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리비는 웬만한 곳은 다 받아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책정이 되고요. 덜 받는 곳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어요. 한 25만 원 받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미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공과금, 또 공과금 나가야 되죠. 전기세, 물세, 가스비 이거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여름하고 한겨울엔 또 더 나오거든요. 거기다 핸드폰 요금 5, 6만 원 못해도 그만큼 나오게 되고, 이제 일하면서 점심 사 먹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이거는 남녀 공통이죠. 여자들은 이제 색조 화장까지 여러 가지 사야 되지만, 남자분들은 뭐 색조 화장까지는 안 사더라도 스킨 로션이라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다못해 칫솔, 치약, 뭐 샴푸, 비누 이런 것도 결국 다 내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휴지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필품 사는 돈. 그리고 헐벗고 다닐 거 아니니까 옷 사야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집에 항상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직접 하거나 시켜 먹거나 사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취를 시작을 하면요,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하면은 음식값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나는 사치를 한 게 없는데 돈이 안 남아요. 보면 다 먹는 데 썼어. 그 돈을 제가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월세 80, 관리비 10만 원, 최소로 잡아서 공과금 10만 원. 그럼 집에 들어가서 숨만 쉬는 걸로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점심식 때 미용실 가면 뭐 못해도 한 2, 30만 원 깨지니까, 그리고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잖아요. 그리고 옷 철마다 사야 되고, 뭐 유행 바뀌면 또 사고 싶고, 뭐
몸도 바뀌고 나이도 바뀌고 그러니까 또 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친구들 만나서 외식이라도 하고 뭐 디저트라도 한두 개 사 먹고 하면 돈 우습게 깨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한 180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가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받고 실수령액이 180에서 190만 원인 그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일해도 어, 매달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말 독하게 사는 게 아닌 이상. 그렇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게 이런 거를 견뎌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선 알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는 게 이렇게 못 같아. 어른 되는 거 진짜 별로야. 이거 느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삶을 평생 살 수 있는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가? 보통은 아니겠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그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이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때는 이제 대학 졸업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을 해보면요, 딱 갈려요.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이 즐거워. 공부하는 건 난 너무 싫어. 나는 대학 가는 거 말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할래. 아니면 안 되겠어. 공부를 해야겠어. 내가 공부를 해서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남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거 내 손에 남는 건 너무 없고, 일은 나 혼자 다 하고 이건 억울한데,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사업적인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분야에서 여기서 한 2, 3년 경험 쌓아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걸 위해서 이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위한 진짜 경험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오래 가질 필요는 없어요. 2년 이상 가면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2년 미만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데, 부모님 집에서 가능한 고래 생활하기예요. 방금 이제 독립해서 꼭 살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절절하게 느끼기 위해서 해보라는 거지, 그게 좋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공과금 얼마 이렇게 다 나눠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200만 원 벌어봤자 남는 돈 하나도 없죠. 만약에 똑같은 돈을 벌면서 부모님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안 나가도 되죠? 관리비 안 나가도 돼요? 공과금 안 나가도 돼요? 점심 식대는 내가 내야죠. 솔직히 나가서 내가 돈 벌고 사는데 양심적으로 엄마 점심값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내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 다니고 화장품 사고 옷 사고 하는 거 내가 돈 번 돈으로 사서 써야죠. 이제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집에 가면 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너 이제 일 시작하니까 엄마한테 생활비 내놔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자식을 강하게 키우시려는 의도가 됐던, 자식 등골을 빼먹는 부모님이 됐던 간에 그런 상황이 없는 건 아닌 건 알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네가 진짜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거 허투루 쓰지 말고, 엄마 이거 안 줘도 되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잘 모아놨다가 너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 채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집에 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달 음식도 덜 먹고 외식도 덜 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50만 원 잡았잖아요. 거기서 훨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똑같이 200만 원을 벌고 거기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이제
만나서 놀면서 돈도 좀 쓰고 이것저것 써도 돈이 그래도 100만 원은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 최저시급을 받고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벌고 400만 원을 벌었을 때 월세를 내고 살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200만 원을 벌 때는 월세 50만 원 나가는 것도 되게 아깝고 되게 크게 느껴져요. 실제로 큰 돈이고. 근데 80만 원은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월세가 내가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이 되면요. 월세 50만 원짜리 살고 싶지 않아 해요. 한 120만 원 돼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 이런 데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사람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그럼 단순히 1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관리비도 더 비싸져요. 그럼 월세 올라가죠, 관리비 올라가죠, 공과금 그러면 집이 커졌으니까 공과금도 더 나와요. 그러면 나는 단순히 월세를 내가 8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110만 원짜리 살래 하면 30만 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50만 원, 70만 원이 더 나가요. 그럼 단순히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이 100만 원에서 갑자기 1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하는 것과 부모님 집에서 진짜 존버를 하는 것과 내가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단순히 나 엄마 아빠 집에 살면서 달에 80만 원씩 더 모았어가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일해서 내가 필요한 거 쓰고 한 달에 꼬박꼬박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쓸 수 있는 돈이 80만 원이 여윳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80만 원은요 단순히 80만 원이 아니에요. 내가 80만 원을 저축을 하고 80만 원이 여윳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단순히 80만 원이 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이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 월급을 받았을 때 남은 돈이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늘었다는 건 내 월급이 2배가 늘어야 그만큼이 겨우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살면서 내가 쓰는 돈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고 능력이 생기면서 경험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연봉이 올라가고 그때까지는 다들 월급이 작아요. 월급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도 굉장히 큰 건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낄 수 있다. 무조건 해야죠. 적어도 20대 중후반, 적어도 20대 후반까지는 부모님이랑은 그래도 지지고 볶고라도 같은 집에 살면서 조금 그 돈을 아끼는 게 훨씬 두고두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하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부대끼만 살 수 있는 거는 물론 집이 지옥이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좋으니까 고아여도 좋으니까 나한테 피해만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독립해야죠.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그 시간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더라도 30이 가까워지고 30이 넘으면 가능하면 독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도 부모님만의 시간이 필요하시고요. 나도 이제 성인으로서 내 개인적인 공간을 가져야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지나치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부모님하고 같은 집에 살면서 가끔 이제 생색내듯이 그리고 사실 마음도 그렇고요. 용돈이라도 드리고 생활비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보태 쓰시라고 엄마 우리 고기라도 함께 먹자 이러면서 드리더라도 그게 훨씬
훨씬 이득이에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으고 투자해서 내 종잣돈을 만든다면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진짜 완전한 물리적인 독립까지 할 때는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인생을 시작하는데 시작점이 다른 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는 집에 살고 싶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요, 집을 나가서 혼자 살면은 그것 때문에 좋은 건 딱 3개월이에요. 자취해서 좋은 거는 엄마가 없다는 거지만 자취할 때 최고로 안 좋은 건 엄마가 집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해주시던 밥, 빨래, 청소 이런 거 뭐 내가 조금씩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엄마가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오롯이 내가 다 해야 될 때 거기다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거는 돈으로 다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단 3개월 신나고 싶어서 독립을 한다?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꼭 모아서 투자하고 종잣돈을 잘 마련해서 내가 진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원하는 형태로 독립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부모님이 계신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다녀야 된다. 일자리가 부모님 계신 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낼 거면 그 돈으로 오피스텔이라도 사세요.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살 수 없다면 전세라도 하는 게 좋은데 요즘 사실 전세가 너무 불안해서 전세를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불안하긴 해요. 좀 좋은 조언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못 드리는데,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돈은 월세예요. 그거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꼭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정말 작은 거라도 직접 살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제 20대가 이걸 못했어요. 제가 20대 때 이걸 못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삶을 아직 이루지 못했고, 그 영향은 제가 아마 평생 받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도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게 21살에 시작한 거랑, 저는 이제 40이 다 돼가잖아요. 30대 후반에 시작하는 거랑은 너무 달라요. 일단 20년 가까운 이제 시간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20대 때 시작을 한 거랑 30대 때 시작한 거랑 40대 때 시작한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은행에 넣어둔 돈에 대한 복리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복리 이자 1% 안팎이기 때문에 그거 받아봐야 별로 크게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은행에 넣어둔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시간에 복리 이자가 붙어요.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내 시간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30대가 됐을 때,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내가 원했던 바에 얼만큼 더 가까울 수 있느냐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보장해 주는 거는 돈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입이라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위해서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이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시기에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학교를 다녀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전공을 정한다는 게 그게 꼭 올바른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스펙이 뭔지, 스킬이 뭔지, 능력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데 막연하게 나는 이런 거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하면은 뭐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공을 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을 해서도 취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취업을 해서 보면은 사실은 내 전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공을 일찍 정할수록 그런 문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직업을 이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어린 나이에 정하는 거는 괜찮은데, 한마디로 이제 사무직을 가기를 원할 때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좀 더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1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 경험을 쌓을 만한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이미 있다면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얻었고 그거를 지금 내가 하려는 공부나 일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앞으로 내 삶을 플랜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공부를 하는 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요.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완전 틀린 말이기도 해요. 몸으로 가서 막노동하고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하다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거기서 오는 서름을 생각을 한다면 공부가 훨씬 쉽죠. 내가 나가서 몸으로 무거운 거 지고 나르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렇지만 공부라는 거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확실해야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렇게 고문인 게 없고 이렇게 고역스러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대학을 경험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지, 내가 대학에서 어떤 거를 얻으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해보기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저한테는 됐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선택은 내가 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도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거 너무 후회한다고 얘기하면 제 삶이 부정당하고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 이걸 알았으면 이런 선택보다는 저런 선택을 했을 텐데 그게 나한테 두고두고 정말 좋은 영향을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하고요.
그거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앞으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아, 이거는 내가 참 잘했다. 이건 내가 좀 아쉽다. 이게 아쉽다. 아,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아쉬운 선택을 했지? 아, 그래. 나도 경험이 없어서 그랬어. 주위 사람도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몰라서 그랬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부모님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부모님과 가까이서 이제 부딪히면서 얘기를 나누고 조언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뭐든지 다 찾아갈 수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세대가 변했고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그래도 공부만 하면 사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공부를 할 것이냐, 돈을 모을 것이냐, 돈을 모은다면 투자를 해서 모을 것이냐, 노동을 해서 모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를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 하셨고 저도 주위에 또 부모님 외에 그런 거를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남들은 다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가장 잘못 쓴 돈 중에 하나가 학비랑 월세거든요. 월세를 낼 돈으로 그때 집을 샀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못해서 돈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듣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딘가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오늘 공부를 못하는 김에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대학에 가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오늘은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올게요. 바이바이.